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그래도 움직이고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성장주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아침까지 이 투자자인을 행사를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약했죠. 일단 뭐 이 저가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 질문을 하니까는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좀 빠지면서 경기 민감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쉬는 동안 홍콩이 5% 급등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의 조정이지만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 제가 지난주부터 경기 민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자리가 바뀌고 있다. 특히나 미국 금리가 또 장중에 10년물 구체금리 4%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럴 때는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장주가 죽는 건 아닙니다만은 골고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경기 민감주라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좀 모멘텀이 확실한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좀 리뷰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또 우리가 사야 될 종목,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오늘도 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또 많이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 마침 이번 주 초부터 저희가 경기 민감주, 시크릿컬 관련주들을 매수를 했어요. 철강 관련주도 샀잖아요. 그렇죠. 바로 동국제강을 제가 음봉에서 매수한다. 그러니까 3, 4일째 하락 나왔을 때 싸게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뭐 아침에 그 보합권 출발했었는데요. 지금도 강세를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플러스권에 있습니다만 지금 IT 쪽의 종목들은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 외국인들이요. 시크릿컬 쪽은 계속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주장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화요일까지 전 거래일까지도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5%대, 6%대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양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3월 중순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동국제강은 아무리 못해도 전고점까지 올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쪽도 계속해서 지켜보자. 오늘 뭐 철강이라든가 뭐 관이음새 관련 종목들 지금 어쨌든 이 시크릿컬 쪽의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세비캔 같은 경우도 바로 3거래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폐배터리. 일단은 테슬라의 어떤 그 배터리 시장 진출로 인해서 소재가 중요해지고 있고 3월 14일 날 바로 유럽판 IRA 발표가 되는데 유럽도 이제 어떤 그 원자재를 캐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의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세비캔 같은 경우도 오늘만 20% 넘게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14만 원 말씀드렸었는데 14만 원까지 온 거죠. 일단 목표가 왔기 때문에 수익까지 좀 보겠습니다만은 폐배터리 쪽에서는요. 이 종목들 말고도 지금 성인할 때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 외의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있어서 무료 방송 설명드릴 거니까 이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나우텍 같은 경우도 사실 2차 전지 관련주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하고 리튬 관련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래나우텍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거나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미 전고점까지 올라오고 있는 건데 2차 전지도 보시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받은 종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똑같은 업종에 있습니다만 또 좀 가장 강력한 차트가 강력한 것이 아니라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오늘도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후발주를 찾으려다가 다시 아니다, 대장주다, 원픽으로 가자라면서 쏠림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와 함께 폐배터리, 리튬주들이 눈에 띄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볼 수 있는지 첫 번째 공략주 힌트 보겠습니다. 중국 양회 모멘텀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그 모멘텀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 홍콩이 5% 급등했던 이유도 이 중국의 PMI가 잘 나오면서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의 경기 성장할 것이다, 또 성장시킬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안 믿는 눈치인데 지금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중국 제조업 구매 관련 지수, 그다음에 비제조업 이 PMI인데 이미 지금 이 공식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11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지금 50.6을 기록했고요. 50이 넘어가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거고 50 밑은 경기 확장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건데 넘어섰고 비제조업까지 서비스까지도 지금 50을 훌쩍 넘어가면서
경기가 확장할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받쳐주다 보니까는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 어쨌든 2월 공식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게 50.6 나왔는데 전달이 50.1이니까는 2가 더 오른 거고 예상치가 50.5였는데 50.5인 예상치보다 50.6 나오면서 훨씬 많게 나온 겁니다. 2012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경기 확장을 좀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공식 PMI는 대기업과 국영기업을 보고 있는 거고요. 차이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수기업 보고 있는 건데 차이신 제조업도 PMI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예상치가 50.7였는데 51.6 나오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다 이 PMI가 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가 기업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그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일 모레 시작할 양해도 기대가 있다. 작년에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5.5였는데 실제 3밖에 안 나왔죠. 이번 연도에는 얼마나 제시할지 봐야 될 것 같고 얼마나 높게 제시할지, 그다음에 높게 제시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정책 나올지 중요할 것 같은데 토요일부터 시작이니까는 이거 좀 중대적인 모멘텀으로 지금부터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기업들과 전 세계가 힘들었지만 네. 유독 갇혀 있었던 게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의 반발도 심했기에 이번 양호에서 뭔가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심리를 또 국내 증시에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공략주 키워드로 선정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보겠습니다. 네. 휴스틸, 이번에도 또 철강 쪽으로 네. 갖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틸, 그러니까 강간 쪽에서 단일 산업으로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실제 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수요 산업이 뭐 조선이라든가 이쪽인데 그쪽이 지금 이제 어떤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좋아질 거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 사업까지 같이 좋아지면서 강간이 들어가는 데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요 제품을 보게 되면은 배관용의 강간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간, 그다음에 유전굴착에 사용되는 유전용 강간이 있는데 그 강간 쪽에서 매출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매출액이 1조 300억, 그러니까 1조 클럽에 들어간 건데 이게 전년 대비 좋아진 거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2,887억. 자, 그런데 휴스틸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3,700억이거든요. 자, 2,800억을 넘게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3,700억입니다. 이거는 퍼가 2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PBR도 아니고 PER이 보통 10배가 넘어가는 건데 퍼가 2라는 얘기는 상당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도 저평가입니다만은 중국 인프라 투자 수혜. 중국이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인 건데 부동산을 살리고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인프라 투자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뭐 댐이라든가 어떤 수도 시설 이런 거 들어갈 때 강간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강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거에서 중국 인프라 투자 수혜. 중국도 지금 오늘 인프라 관련해서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휴스틸을 같이 봐야겠다라는 거고요.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사실 이제 이번 연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쫙 올라왔었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한 이 정도 좀 쉬었죠. 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니까는 어떤 경기 부양 기대감이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작년 올랐던 거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도 없죠. 양해를 시작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만큼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7,8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6,350원으로 최근에 저점을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6,350원, 최근에 저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네. 목표 주가는 7,800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힌트부터 알아볼게요. 한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는요. 14억 인구가 쏟아진다. 네. 이것도 중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시면 성장주라 불렀던 종목들은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반면에 네. 사실 중국 관련주인 경기민감주, 시크릿컬 쪽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그렇죠.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양회에 있어서
물론 어떤 뭐 실망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어떤 관점 봤을 때 실망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14억 인구 이제 쏟아지고 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원래 흔히 볼 수 있던 강력인데 네, 그렇죠. 최근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흔히 볼 수 없던 강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인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모습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의 도로가 코로나 전보다 더 붐비고 있다. 이건 제가 잠시 뒤에 또 그림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좀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보통 30-40분 걸릴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회사원이 이제 뭐 출장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 항공기 출발 시간을 겨우 맞춰가는 경우도 있고 원래 이런 게 없었죠. 제로 코로나 때는요.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뭐 공항에서 택시를 뭐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쏟아져 나온 14억 인구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전보다 더 붐비고 있다. 이 지금 유동인구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돼서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림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100대 도시의 도로 혼잡 지수인데 지금 이 선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은 이 빨간색 2019년도 그다음에 약간 파란색이 2020년에서 2022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도로 혼잡 지수인데 앞에를 보시면 지금 요 쭉 올라온 게 202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 그다음 2019년까지 봤을 때 도로 혼잡 지수가 훨씬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도로 혼잡 지수가 훨씬 높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아마 이 정도 이번 년도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 상하이 1일 지하철 승객 수가 그 보통 전년도 요맘때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 1,200만 명이고 평균치가 1,100만 명인데 지금 1,200만 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 1일 지하철 승객 수도 평년 수준을 넘어서 훨씬 더 이제 올라가 있고 지금 이 전체적인 이 그 100대 도시에 도로 혼잡 지수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 봤을 때 중국의 리오프닝 데이터는 확실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또 중국의 소비가 많아진다면 14억 인구 소비가 나온다면은 어느 쪽이 제일 많이 갈지 그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중국에서의 또 이러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번엔 뭔가 약간 소비라든가 여행 이쪽일 것 같은데. 소비 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요. 덴티움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 이 신고점을 넘어서 더 가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 임플란트 쪽에서 원래는 오스테 임플란트가 대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스테 임플란트가 최근에 사모펀드가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만든 컨소시엄이 지분 88%를 다 인수해가지고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진상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장주 중에서 1등하는 게 누구냐? 바로 덴티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중국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제 그 상장사에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게 덴티움인 것이고요. 중국 매출이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다시 또 임플란트 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중국 정부가 임플란트 시술 비용 감소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물량 기반 조달, 이 VBP라고 하는데 여기 입찰 결과가 중국의 지금 임플란트 상위 4개 업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이 큰 거고 실제 20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를 갖고 품질이나 경쟁력 다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를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가지고 자진 상표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 산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덴티움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 의료기관 시장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덴티움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좀 이제 오후장에 좀 올라오고 있어 갖고요. 지금 이제 약간 신고가 돌파까지 올라가 있는 건데 이게 돌파가 되면은 과거에도 보시면 임플란트 시장은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요. 실제 매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질 거로 좀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 1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2만 2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좋은 주가 흐름인데 여기서 더 신고가 영역으로 갈 것 같다. 네.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2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외 시장에 대한 정리는 또 어디서 해볼까요? 네, 제가 화요일 날 무료 방송에도 좀 충분히 강조를 해드렸는데 네. 경기 민감주가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네이버 밴드에도 제가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매니저 검색하셔서 그 자료도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하시는 다양한 채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